자, 오늘 소개해 주실 곳은 어디입니까? 오늘은 그 이바굿길의 오래된 새로움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요. 네네. 이바굿길에 대한 내용과 또 이바굿길의 처음과 끝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구백제병원과 카페 초량 이렇게 둘러볼까 합니다. 우리 또 양한희 대표님이 이바굿길은 전문가시잖아요. 네. 그렇죠. 네, 초기에 이제 시작할 때부터 네네. 참여하기는 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바굿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부터 참여해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 스토리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있는 편인데요. 이제 이야기라고 하는 보통 그 말을 사투리로 우리는 이제 이바구라고 그렇죠. 하죠. 네. 네. 그래서 이바구 길 자체가 부산에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애환들이 있는 길들 그 안에 이야기 사람들의 스토리들을 담아낸 길이다 해서 이제 이바구 길이라고 명명이 됐고요. 네네. 삼복도로의 특징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 삼복도로의 특징들이 이 이바구길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사람들한테 소개가 되는지 그런 건 조금씩 말씀을 해드릴게요. 네. 그러면 이바굿길에서 먼저 소개해 주실 건축물인가요? 는 어떤 건가요? 건축물 얘기하기 전에 이바굿길에 대한 얘기를 네. 조금 더 전반적으로 하고 들어가야 네네. 될 것 같은데요. 삼복도로 뭐 조성 과정에 대해서 네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삼복도로라고 하면 사람들이 되게 요즘에는 많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좀 생소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네. 그러니까 특히나 부산을 처음 오시는 분은 이제 부산역에 많이 오시잖아요. 부산역에서 딱 내리셔서 정면을 바라보면 이제 산이 쫙 있죠. 네네. 그 산 중간에 있는 도로, 그러니까 산의 허리를 이렇게 돌아서 가는 도로들을 삼복도로라고 부르는데 그 부산에는 산이 엄청 많고 그 산들마다 또 특징들이 다 달라서 이렇게 그 산의 허리를 쭉 도는 벨트를 저렇게 만들어 가지고 삼복도로 르네상스라는 이름으로 다시 약간 낙후된 산 주변의 집들을 정비하고 또 주민들을 위한 어떤 새로운 시설물들도 설치하면서 뭐 환경적으로 더 좋게 만드는 작업들을 이제 시작을 했었고 이제 부산시에서 이거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면서 빈 공간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어 있는 뭐 빈집들을 어떤 식으로 재활용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이제 풀어내면서 뭐 사랑방으로도 만들고 뭐 갤러리로도 만들고 이렇게 그런 공간들을 커뮤니티 공간들로 바꾸는 작업들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안에도 삼복도로의 특징이 담겨 있는 이야기들을 좀 넣어서 스토리텔링 되어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바꾸자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이 생겼고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바굿길의 컨텐츠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공간들을 좀 먼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네. 네. 지금 첫 번째로 보시면 부산역이 아무래도 가장 사람들의 접근성이 좋은 그 공간이라서 부산역 광장에서 횡단보도를 딱 건너시면 맞은편에 구백제병원이라고 나옵니다. 구백제병원은 옛날 일제 강점기 때 만들어진 이제 서양식의 신식 병원이에요. 병원이죠. 네. 네, 신식 병원인데 최근에는 이 병원이 이제 안에 1층에 카페가 들어오면서 이제 브라운핸즈라고 하는 카페가 들어와서 또 되게 핫한 플레이스가 되었죠. 그래서 최근에 요 백제병원이 새롭게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고 잘 되는 성공 사례를 보면서 조금 옛날 건물들, 뭐 일제 강점기 때 일식 가옥이라고 불리는 그런 건물들이 새롭게 좀 사용되는 사례들이 점점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근데 특히나 이런 공간들을 좀 활용하기 좋은 게 카페인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만나는 공간으로. 그래서 그런 카페들이 삼복도로 쪽에 최근에는 많이 생기고 있는 추세입니다. 삼복도로가 조금 뭐랄까요, 아이러니한 그 측면이 있는 건 과거에는 그런 얘기를 했죠. 그 외지에서 배를 타고 부산 들어왔을 때 부산항에서 보는 부산이 되게 고층 빌딩이 많다라고 네. 했는데 낮에 보니까 그게 다 삼복도로에 그렇죠. 있는 네. 많은 사실은 우리 빈촌들, 경사지 집들이라고 네. 좀 아이러니한 얘기죠. 네. 그 당시는 뭐 그렇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산시에서도 그렇고 이 삼복도로를 이제 재개발이 아니고 도시를 재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하에서 이름도 잘 지은 것 같아요. 삼복도로 르네상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지역을 이렇게 새롭게 개선 또 발전시키려고 하는 접근들은 상당히 좋았던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삶의 기본적인 뭐랄까 그 기반 시설, 네. 그다음에 또 그 거주 환경에 대한 개선은 그 우리가 관심 안 가졌을 때보다는 훨씬 더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고 네. 또 그런 와중에 삼복도로 르네상스에서 방금 환희 씨 얘기한 것처럼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아주 오래된 시간의 흔적들에서 이야기들을 발굴을 해서 네. 그걸 사는 사람뿐만 아니고 외지인들에게도 스토리텔링을 해주자라고 하는 접근은 이 지역을 다시금 보게끔 하는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제 동선을 따라서 한번 쭉 올라가 보면요. 네. 일반 그냥 그 개인들이 뭐 그 공간을 이렇게 아까 브라운 핸즈처럼 이제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인 일자리들이 필요해서 이 주변에 대부분 다 어르신들이만 많이 사시거든요. 특히 삼복도로는 아직까지도 젊은 사람들보다는 고령 인구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분들의 일자리를 여기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좀 많이 연결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뭐 동구 시니어 클럽에서 그렇게 아까 공간들이 조금씩 이제 리모델링 되고 뭔가 새로운 형태로 바뀔 때 뭐 음식점도 넣고 거기에 어떤 뭐 체험할 수 있는 공간들도 넣고 카페도 넣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운영권을 주민분들이 하실 수 있게 일자리를 주민분들한테 드리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중간에 가다 보면 168 계단이라고 하는 굉장히 가파른 엄청나게 많은 계단을 만나실 수 있는데 네네. 그 168 계단 주변으로 해서 뭐 168 도시락집 해서 이제 점심 메뉴로 뭐 시락국도 먹고 옛날 그 양은 도시락 노란색 도시락에 네. 이렇게 소세지 또 동그랑땡 같은 거 넣어서 막 흔들어 먹는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뭐 메뉴들도 개발해서 옛날 추억을 좀 느낄 수 있게 넣고 또 주민분들이 뭐 체험 프로그램들로 뭐 한과도 만들고 이런 거를 손으로 직접 체험해 볼 수 있게끔 그 주변에 또 하시는 공동체도 있으시고 뭐 이바구 충전소라고 해서 또 168 계단을 올라가면 그 게스트하우스. 충전소에는 이제 체험을 할 수 있는 숙박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서는 주민분들이 또 시트나 이런 청소나 이런 거 다 관리를 하시면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제 전망을 보면서 이제 그런 체험을 하실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계세요. 저 사진이 제가 며칠 전에 가서 찍은 사진이니까 가장 최근의 네. 사진인데 네. 최근에 개발된 사례 중에 장난감 가게 168 계단 중간에 저게 네. 만들어졌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그냥 옛날 정말 오래 전의 장난감들을 다 움집시켜 놨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가서 재밌게 보고 나오고 또한 저 바로 옆으로 모노레일이 만들어져서 실제로 뭐 그렇게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 네. 그 모노레일을 타는 체험을 하는 그런 경험들도 이 시설들이 없었을 때에 비했을 때는 뭐 상당히 흥미로운 도시 만들기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68 계단을 옛날에는 다들 되게 힘들게 오르락내리락 했었는데 이제 주민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사실은 모노레일을 설치해서 쉽게 다니실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요즘에는 주민분들보다는 관광객들이 더 많이 와가지고 오히려 주민분들은 한참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저 무료인가요? 네, 타는데? 무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분들이 오히려 관광객들한테 밀려가지고 모노레일을 타는 게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드는 것은 네네. 저기 많이 개발됐어요. 지금 네. 앞으로도 많이 개발되겠지만 그 옛집들을 이렇게 흘러서 새로운 구조물도 만들고 거기 안에 재밌는 콘텐츠로 넣으려고 한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 네. 사실은 168 계단도 그러니까 이 방문하는 사람들은 모노레일도 재밌게 타고 그다음에 168 계단도 색색거리면서 이제
왜 이렇게 높노하면서 올라가기는 하는데 네. 궁극적으로 이 계단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 또 중간중간에 있는 그 김민부 전망대라든지 아니면 이바구 공작소라든지 유치원의 우체통이라든지 사실은 정말 그 이 지역 안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를 발굴을 해서 그 지역에 대한 이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공감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출발점에서 시작을 했을 건데 사실은 지금 방문하고 있는 대다수의 그 방문객들은 다른 곳들도 그렇긴 하지만 결국에는 인증샷, 요즘 얘기하는 인생샷, 인스타에 뭐 사진 올리기 위한 용으로 급하게 사진 찍고 뭐 이게 그냥 표피적으로 재밌네라고만 하고 돌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정말 김민부 전망대에서 정말 그 기다리는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건지 168 계단에서 그 피난 시절에 그 계단을 오르내리던 사람들이 그 애환을 느끼고 있는 건지 실질적으로 그 컨텐츠 이게 이바구길의 진정한 컨텐츠를 이렇게 들려주는 것은 많이 그 사라지고 표피적인 부분들만 사람들이 그냥 훅 훑고 지나간다라고 하는 측면은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저는 주민분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하셔가지고 네, 그 한 파트를 다 맡아서 주민분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스스로 만들어내기보다는 약간 뭐 관에서, 이제 구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뭐 체험 프로그램들도 주민분들한테 해보시라고 제안하고 또 좀 뭐 해설사도 직접 운영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공적 자금들이 아직까지 많이 들어가고 있는 형태거든요. 네. 그게 조금 이제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주민 공동체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올라오면 그런 파트들도 다 나눠서 이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지금 지역별로 나눠서 그 마을 활동가 네. 분들께서도 지금 되게 많이 고생하시면서 네. 또 지역민들과 이렇게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역의 어르신들이 직접 해설해주는 프로그램도 있다고 네. 알고 있는데 이바구 자전거라고 해서 네네네 제가 지나가다 그걸 봤는데 네. 그 할아버지가 네. 한 분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자전거를 태워서 이렇게 돌고 계시더라고요. 네, 네. 근데 같은 이야기를 해도 할아버지가 하면 왠지 뭔가 더 재밌는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아서 네. 되게 궁금했거든요. 네. 혹시나 그 자전거 타고 싶으면 어디서 어떻게 출발을 아, 할 수 있는지 부산역 앞에 광장에 이바구 자전거를 안내하는 안내소가 있어요. 이제 거기에서 바로 신청해서 타시면 되고 미리 전화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타고 다니는 자전거 힘들지 않냐. 뒤에 이제 그렇죠. 사람을 네. 2명 정도 태우거든요. 그러면은 어른들이 2명 타면 무거울 거 아니에요. 네네. 이렇게 어르신들이 그걸 어떻게 젊은 사람들을 막 데리고 가느냐 물어보시는데 자전거가 전기 자전거예요. 네, 이제 다행이다. 힘을 에너지를 많이 들이지 않고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라서 깜짝 놀랐네요. 네, 저 경사를 어떻게 그쵸. 올라가실지 네, 생각했는데 운동도 하시고 이제 전기 자전거니까 그 일반 자전거보다는 조금 더 힘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정보를 모르고 중간 그 정도까지 온 분들 중에서는 네. 이게 지나가니까 이거 어디서 타냐고 이게 네. 돈 드려야 되는 거냐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조금 더 이렇게 홍보가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거 그러면- 돈 받고 네. 하는 거예요. 요금은 돈은 안 내고 네, 얼마예요? 네, 비용을 받고 하는 거예요. 혹시 요금이 아, 얼마인지 저희가 알 때는 10,000원이었는데 네, 지금도 10,000원인지는 한 번 더 체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코스가 있는 건가요? 어디서부터 네, 어디까지요? 코스가 있어요. 어. 그 이바구길을 올라가는 그 코스를 똑같이 따라 올라가고 유치원의 우체통까지 가는 형태입니다. 한번 저도 처음 들어왔어요. 한번 가봐야 되겠네요. 네, 네.